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수험생분들이 요새 많이 스포트를 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조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2차 선택 과목에 대한 꿀팁. 어때요? 꿀팁. 꿀팁 가능하나? 딱히 뭐 팁이 없네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지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 과목을 선택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좀 잡소리는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지금 좀 피곤하니까. 저는 나름 저도 아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이게 올려야지 스포츠를. 빨리 답만 말하려네. 텐션을 좀 올린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지. 뭐. 합격 인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본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어.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네. 그래. 오케이. 되게 아까 집에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빨리 본론 얘기가 너무 길까봐. 네. 자, 그럼 일단은 그 합격 인원인데 딱 그 무슨 전공이 합격을 얼마인지 이거보다 좀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보통 자 인문계 문과 출신은 이제 변리사 시험 볼 수 있나요? 뭐 해가지고 볼 수 있죠. 뭐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 19년도 다 합격 인원이 있었어요. 보시면 18년도에 3명, 김명 3명 이렇게 김명 있네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비율이 1%예요. 1%. 물론 응시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게 좀 적게 나온 것도 있고 아무튼 문과 출신 분들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또 표본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과인데 보시면 그냥 기계 쪽, 그 다음에 전기 쪽, 그 다음에 화학 쪽이 거의 비슷해요. 네. 화학 쪽이 뭐 조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비중 꽤나 높네. 원래 전기전자도 메인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회로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야 좀 전기 쪽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화학 쪽이 제일 많네요. 근데 한편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학사 그 졸업증만 가지고 취직이 어려운 거지. 좀 그런 것도 좀 슬픈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약간 삼성이랑 하이닉스 가서 그냥 가는데 이 나머지는 약간 아리까리. 그렇죠. 기계도 뭐 많잖아요. 건설사도 그쵸. 있고, 뭐 토목도 건설사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그런 데도 있는데 화학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그냥 학사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고 대학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학원 나와도 뭔가 좀 약간 아리까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네. 어쨌든 뭐 한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저 이제 문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3개예요.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고. 물론 뭐 회로이론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는 문과긴 한데 회로를 겁나 잘해. 그러면 회로이론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3개를 선택하시고 또 이 3개 중에 산업디자인은 지금 보면 최근 2년에 아무도 선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작권법보단 디자인보호법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표본도 많고 네. 표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료도 많고 공부할 만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1차 과목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연속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 응시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분들 그리고 내가 이과인데 그냥 다른 뭐 유기화학이나 뭐 회로이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는 그냥 법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신 분들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기계 쪽은 연력학이겠네요. 네. 연력학이 메인. 네, 연력학이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 도박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보고 공부하는지도 감이 잘 안 오네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도 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도 뭐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좀 교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뭔 개소리야! 뭐가 수험생이 기계 설계 교수. 떨어져. 안돼! 네, 다음에 시험 꽈락이야. 네, 다음 전기전자 쪽입니다. 전기전자는 여기서 뭐 회로이론이랑 이제 대구라고 하죠. 대구 데이터 구조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디자인보호법이 회로이론보다 응시 인원이 더 많네요. 그리고 뭐 합격률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 나요. 네. 디보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 회로이론은 19%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합격률을 대략 대략 20% 정도로 맞춰서 점수를 조정할 것 같아요. 내피셜 아니에요? 내피셜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공하고 10%인데? 그러니까는 메인들은 메인 어느 정도 과목들은? 맞추는 거지.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도 이게 지금은 패스페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좀 조절할 수가 쉬울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예전에도 쉬었나? 뭐 아무튼 다른 과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수 주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리사님은 회로이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공이 바이오인데 네. 왜 회로이론 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 패스페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2차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희 때 같은 게 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였죠. 그쵸.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면은 선택 과목이 최소 80점은 나와야 네네. 여기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에 그게 된다라고 네. 생각해서 회로를 했죠. 근데 유기화학도 뭐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때 우리 전공 때 배우지 않아요? 유기화학? 근데 연대는 안 배워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도 좀 물리 선택이었고 아, 예. 상관이 있는 건가? 뭐 아무튼 있죠. 왜냐하면 뭐 물리투였고 부인은 아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걸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네. 그래서 음. 했죠. 그럼 점수만 맞추면 어차피 100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네. 하지만 결국 회로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60 한 2점인가? 그때 아마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뭐 저희 때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페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한테 보다 친숙한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어쨌든 패스를 할 수 있을 만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일 거예요. 네. 어차피 뭐 100점을 맞는 시험은 아니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다음으로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인데 화학 바이오. 약제약이나 약품 제조 화학 이쪽은 아마 약대 분들이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대 분들도 사실은 유기화학을 선택하시는 게 더 조금 용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있는데 사실 좀 응시 인원이 저 때보다 좀 늘었어요. 분생이? 네, 저 때는 거의 한 자릿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분생을 할까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전공 수업 때 분생 아주 개박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생은 한 D가 나왔고요. 유기화학은 B가 나왔어요. 그래서 B인 유기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이제 유기화학으로 이렇게 좀 고득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응시 인원은 사실 제가 봤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화학 반응공학도 조금 많은 것 같고 생각보다. 그래서 뭐 유기화 강사한 얘기 또 여기서 뭐 씨부리려는 거 아니었어요? 안 할 거야. 아무튼 강사했었죠. 지금 학원 사이트에서도 아직 제가 찍은 강의가 있어요. 샘플 강의 볼 수 있던데 한번 네. 다 같이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살이 쪄 있는 김영림 별사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샘플 강의를 보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유기화학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찍은 강의 중에서 기초 GS 말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주옥 같은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저한테 한 치킨 2마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 유기화학을 네. 그 전에 그냥 학점 B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본인이 뭐 특장점이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요? 선택하기 전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그 메인 과목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로 이론 아니면 유기화학 디자인 보호법이거든요. 이 세 개예요. 사실 이게 메이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로 이론 저는 물리를 선택 안 했고 학부 때 정말 물리는 더 심하게 개박살 났기 때문에 물리 쪽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잖아요. 저는 이게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기화학은 그림을 많이 그려서 좀 편해요. 그래가지고 유기화학을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섬유재료화학이라는 이제 콘크리트 그쪽이 있는데 볼 게 없네. 응시 인원은 있는데 합격 인원이 없습니다. 좀 약간 슬픈 선택 과목이 아닌가. 이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분생에 23명이 응시에 3명이 붙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신의 소리시네. 와, 이건 진짜 살떨리는 거죠. 네. 근데 최근 19년에는 좀 나아졌어요. 19년에는 이제 30분이 하셔가지고 9분이 합격했기 때문에 30%인데 이 숫자 노름에 이게 현혹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뭔가 이런 마이너한 과목에 특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 바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테크트리를 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나는 그냥 디자인 보호법을 1차 때도 했으니까 2차 때도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디자인 보호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좀 문과 쪽 출신 분들은 당연히 디자인 보호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전공 카테고리를 고려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으로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패스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사실 뭐 꿀팁이랄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패스페일이라서 꿀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그냥 메이저한 거, 무난한 거 골라서 네네.
적당한 점수를 그 좀 최소한의 효율로 적절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최소한의 효율.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 좀 그쵸. 최대한의 효율을 아, 그쵸. 이게 또 그게 아리까리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될듯 말듯 하면 그게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우리가 노력을 좀 덜 들이더라도 시간을 어. 덜 들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패스의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나와야지 3법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는 전략이 이제 3법에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득점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제 민소를 조지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회로를 저처럼 이제 비전공자가 회로를 선택하는 방법은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애매하다 하면 제가 볼 땐 디자인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되게 잘한다 하면은 그거 음.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2차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뭐 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놓쳤나? 때문에 이제 외부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넣었다. 그래. 네. 아무튼 요새 좀 감기 독감. 독감 같은 거 안 걸리게 이제 잘 유의하셔가지고 컨디션 같은 거 좀 최대한을 끌어올리셔가지고 1차 시험 때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행운을 네.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